안녕하세요, 정기린입니다. 오늘도 작업하러 현장에 왔습니다. 삽입할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네, 이거는 현장에 제어하는 거는 마스터 K PLC네요. 물라인을 어떻게 조절하신 건가 보죠? 예, 지금 요 정령 라인 쪽에 물 라인이 있거든요. 한번 프로그램 다 열어. 현장에 물 라인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동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변경할 것만 찾아서 하면 예, 그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 스위치는 저 위에 달렸어요. 예. 요 솔 라인이거든요. 여기 지금 솔 하나 달렸잖아요. 수동으로 버튼이 저 위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쟤를 눌러보면 압니다. 예. 눌러보면 입력이 뜰 거거든요. 그 입력을 찾아서 이제 라인을 찾는 방법이 있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찾아야 될 겁니다, 이거. 네. 왜냐면 순차적으로 다 도입이 돼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자동으로만 다 쓰거든요. 지금 네. 수동이 안 먹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게 지금 저기에 가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자, 물 라인이 수동인데 이걸 자동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요 라인이 이게 A 탱크, 이게 B 탱크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네. 그러니까 여기서 파쇄기가 되면은 버켓을 타고 저기서 물을 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요 소리거든요. 네. 여기 운전하면 소리 나죠. 네. 이게 뭐 PLC하고는 연결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놈이 물이 들어갈 때 제품이 올라오는 타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하이가 잡히면은 물이 끊어지고 네. 다시 우리가 단파를 열어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A, B 지금 A로 넘어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A가 하이가 잡히면 물이 네. 바로 끊어지고 네. B로 다시 이렇게 딱 돌립니다. 그럼 B 쪽으로 넘어가면 다시 가동해가지고 B 요는 소울은 또 같이 또 움직이고. 그러면은 몇 초 후에 여기 안에 릴레이로 소를 네, 제어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완전 수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안에 PLC 판넬 안 가고 네. 바로 이제 수동으로 이거 여면서 수동으로 하기 어려워. 물 라인을 자동으로 하겠다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작동하는 것 같아요. 타임 저기에 물이 빨리 나와버리면 제품이 오기 전에 CP가 오기 전에 네. 빨리 와버리면 저기가 막혀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A 하이가 잡혀도 어느 정도 네. 제품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안에 네. 그게 소진되는 타임이 다 걸려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넘쳐가 여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모터가 타버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EOCR을 다시 다 설정해주고 제가 해놨는데 그 부분까지 할 때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새로운 프로그램을 여튼가 뭐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요겁니다. 아, 요거구나. 요건데 지금 아까 내가 작업할 때 자, 이거는 이제 아, 여기 PLC 주소가 있네요. 하이 레벨이 네. 오면은 신호가 오는 겁니다. A 탱크가 로우가 P57, 얘가 P58인 것 같고, 예. 요 주소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 PLC 주소가 예. 있고, 아니요, 여기 사는 거 없네. 자, 물 라인은 작동했을 때 네, 다이렉트로 된 것 같아요. 다이렉트로 썰을 릴레이가 저 다이렉트로 바로 이제 썰을 다 작업해야 돼. 제어하는 것 같아요. 선을 하나 끌어야 돼. 이제 제어되는 썰을 네. 끌고 와서 PLC 출력 안 쓰는 걸 릴레이로 안 쓰는 게 다 쓰는 것 같긴 한데 릴레이로 새로 설치해서 하거나 예. 새로 끌어. 여기 안에 머금고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야가 꺼지는 타임. 그러니까. 자, 두 번째로 또 작업할 요 2차 거는 파쇄기인데. 요 2차 파쇄기. 예, 요 여기에 파쇄기 단계가 있습니다. 기계를 기점으로 자동 정지되는 시간을 돌아가가지고 늘려달라는 거죠. 타임이 다 길어지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그게 가능한지 한번 봐주시죠. 수동으로 예, 한번 가동해 보시죠. 보고. 제품이 이제 정지될 때 시간이 짧아서 잔여 제품이 남아서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동작될 텐데. 자, 이게 수동으로 제어를 하는 법을 잘 모른다고 하셔서 PLC로 강제로 저 파쇄기를 살려보는 거죠. 파쇄기. Y 델타로 와, 맞네. 요 시작. 이게 2차 파쇄기. 일단은 끌게요. 예. 그러니까 이 타임을 전체적으로 다 길게 가야 되네. 버켓도 길어져야 되고. 그렇지. 왜냐하면 다 빼내려면 버켓도 길어져야 되고, 그 앞에 라인들도 꺼지는 게 순차적으로 꺼지는 타임이 다 길어져야 되네. 그 뒤로. 저 앞쪽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그 버켓 팽창까지 팽창 버켓부터 그냥 뒤로 이렇게 타임이 다 길어져야 되네. 기존 타임은 알 수 없죠. 기존 타임 따라갈게요. 아, 근데 따라갑니다. 두 개가 있는데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수동 라인이고 자동 라인일 건데 자동일 때 해야 되잖아요. 네. 수동 때 같이. 자동 셀렉터 같은 거 있죠. 처음에 기동할 때
콜 예, 여기 있죠. 작동해봐야 돼. 그거만 부르면 자동, 그러니까 운전 세팅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뭐 사는지만 보면은 아 이게 어디가 자동 라인인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여기 사네. 위에 게 자동 라인인 거야 이거는. 이게 자동 라인. 얘 살고 얘가 붙으면 이제 돌아가는 그 시스템이라서 얘를 따라가면 돼. 꺼지. 네, 그래서 이제 해당 마스터 K PLC 프로그램입니다. 참 이렇게 뭐가 많고 또 이 마스터 K의 단점이 코멘트가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PLC 이제 원본의 최초 이제 설비자가 코멘트를 쓸 건데 그 원본에만 코멘트가 있고 저는 이제 현장에 가서 PLC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받으면은 이 코멘트가 나오질 않아서 참 프로그램 찾기가 참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파쇄기를 하나 강제로 살려뜯고 그 라인을 봤던 게 있는데 이 PLC 주소를 그 헤러를 보니까 P62가 이제 그 파쇄기를 작동시키는 그거더라고요. 얘를 한번 강제로 살려봤죠. 여기서 이제 임의로 A 접점을 하나 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살렸던 거고 아까는. 자, 그래서 이 파쇄기 기계를 기점으로 이제 자동 정지 시간을 길게 달라고 하니까 찾아보는 거죠. 이 두 라인이 병렬 라인이 있는데 하나가 수동 라인이고 하나가 자동 라인일 겁니다. 자, 영상에 아까 앞전에 제가 자동 셀렉터를 제껴보라고 했던 게 요 자동 라인을 찾기 위함이거든요. 그 셀렉터를 제꼈을 때 P29가 살더라고요. 그러면 요 릴레이가 요 1026이 파쇄기 자동을 작동시키는 내부 릴레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라인을 따라가는 거죠. 네, 106이 출력이 여기 있죠. 자, 얘를 정지를 시키는 거니까 정지되는 조건을 보면 되겠죠. 정지되는 조건이 뭐 이렇게 많은데, 자, 여기 타이머가 있죠. 자, 정지되는 어떤 그 조건은 타이머로 인해서 이루어지겠죠. 타이머에 따라서 정지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이 T102가 아마도 정지시키는 타이머인 것 같아서 얘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게 마스터 K는 조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따라가니까, 자, 여기 쭉 있죠. 타이머가 있고, 여기 아마 요 라인에 정지를 시키는 어떤 타이머 라인인 것 같아요. 자동 정지가 시작되면은 T101부터 1초 지나면 얘가 붙으면서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고, 얘는 60초. 네. 자, 정지 시간을 길게 해달라 했으니까 요 시간들을 늘리면 되겠죠. 다른 라인도 이렇게 어떤 정지, 이제 아까 현장의 담당자가 말씀해 준 것처럼 정지 시간이 짧은 것 같아서 제품을 정지했는데도 잔여 제품들이 이제 기계에 남아 있어서 문제가 된 것 같다고 하니까 자동 정지 시간을 길게 해줌으로써 기계가 멈춰도 모든 제품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의 시간을 버는 거죠. 네, 그렇게 영상처럼 프로그램을 자동 시간을 늘려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현재 제품은 없지만 빈 기계를 자동 시작을 해서 정지를 시켜서 타임을 이제 보는 거죠. 네,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물밸브네. 예, 설정. 제 살리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라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위로 이렇게 따라. 자, 여기 이제 이 솔밸브가 물라인을 그러니까 바로 제어하는 솔밸브인 것 같고, 바로 가니까 저쪽에. 자, 요 선이 위에 저 판넬에서 바로 와서 요 선을 저기 PLC 판넬로 보내야 되고, 네,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하이 접점이 확실히 잘 들어오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따가 물라인에도 저 조건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예, 됐어요. 레벨이 신호가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거죠. 다 저게 램프가 불이 들어오죠. 하이 램프에. 뒤에는 이제 PLC 주소가 5856.
5658이 있고. 자, 이제 해당 물라인을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PLC 주소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자, 필요한 게 입력, 이제 물라인을 수동으로 작동시킬 입력 스위치, 그러니까 입력 주소 하나, 그 다음에 솔베브를 이제 작동시킬 PLC 출력 하나가 필요하죠. 즉 쉽게 말하면 입력 하나, 출력 하나가 필요합니다. 안 쓰는 거. 그러려면 PLC 주소를 파악하려면은 일단 이 PLC를 봐야 돼요. 자, 요게 32접점이거든요. 한 카드에. 이게 입력이고, 요게 출력입니다. 출력. 입력 3개, 출력 3개. 다 32접점 썼죠. 32접점이니까, 자, P00 라인부터 10 라인, P10 라인이 여기 32접점 들어갔고, 여기가 20 라인, 30 라인이겠죠. 40, 50. 즉, 이제 P000부터 P5F까지가 입력이고, 그 다음에 P60부터 P60, 67, 67, 70, 60, 70, 80, 90. 즉, P60부터 P9F까지가 출력 라인인 거죠. 예, 요거를 이제 파악을 하고, 해당 PLC로 요 출력 라인이죠. 이게 7, 6. 자, 보통 이제 이런 설비일 때 이제 스페어를 찾으려면은 여기 또 코멘트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은데, P5F까지가 끝 라인부터 보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많이 쓸 거고, 보통 이제 입력 끝 라인에는 여분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설비할 때 많기 때문에 찾는 거죠. P5F가 안 쓰고 있죠. 입력 맨 끝에 라인을 사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P5E를 볼까? 자, P5E는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P5F가 없으니까 입력은 이제 물라인을 스위치에 쓸 입력은 P5F로 쓰면 되고, 자, 이제 출력 라인도 똑같죠. 맨 끝에가 60부터 9F까지인데 P9F를 볼까? 그러면은 맨 끝에 거부터, P9F는 있네. 뭐 다 쓰는 거 아니야? 9E도 있고, P9D를 찾아볼게요. 자, 9D도 사용하고 있고, P9C, C도 있고, P9B, B도 있고, P9A. 자, P9A가 없네. P9A번은 P8A 있고, P9A가 출력 라인을 안 쓰고 있죠. 자, 그럼 이 P9A를 솔밸브를 물라인을 가동시키는 출력 접점을 쓸 거고, P5F를 입력 접점으로 쓰는 겁니다. 자, 이게 도면인데, 자, 기존에 이제 수동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쓰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회로를 그려봤어요. 자, 이게 220V가 단상 220V 들어오고, 셀렉타로 아까 위에 이제 조작 그 판넬에서 작동시키면은 조작 판넬 안에 이제 릴레이가 있었거든요. 거기 릴레이에서 이제 릴레이 접점으로 인해서 물라인 소를 작동시켰습니다. 자, 여기 단상 220V도 저기 PLC 제어 판넬에서 온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그냥 수동으로 작동시키고 있는 거를, 자, 이렇게 바꿀 겁니다. 자, 온 스위치 하나 접점을, 자, 판넬 내부에 N24가 여러 군데 컴롱되어 있는 거를 하나 빼앗아 이쪽 하나 주고, 이제 입력 P5F 단자대에서 입력 스위치에 접점을 하나 A 접점 주고, 자, 그 다음에 P9A였죠, 출력. P9A를, 자, 판넬 내부에 스페어 있는 릴레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릴레이를 여기 결선해주고, T220은 또 제어 판넬 내부에 T220이 많거든요, 라인이. 그 안에서 하나 따서 여기 주고,
그 다음에 R220 A 접점, 릴레이 A 접점에다가 연결해서 자, 물라인 솔을 제어하고, 물라인 솔이 제어될 때 PB 램프에 달려있는, PB 스위치 램프에 달려있는 램프를 점등시키는 그렇게 이제 할 거예요. 자, 이제 릴레이 여분을 찾아서 이 릴레이를 아까 결선도처럼 결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단자대가 이제 PLC 출력 카드에서 온 단자대죠. 32접점. 옆에는 입력 단자대도 있고, 여기에 이제 아까 봤던 입력 이제 P5F였죠. 5F랑 출력에는 P9A 자리를 결선을 해서 아까 헤로도처럼 그렇게 결선을 할 겁니다. 여기 이제 밸브랑 그 OP 판넬 위에 있는 OP 판넬에서 온 전선들이고, 전선은 여기 위에서 왔어요. 네, 결선을 다 하고 릴레이를 부착하고, 위에 이제 스위치도 바꿀 거거든요. 셀렉터로 기존에 있는 셀렉터를 빼고 이제 PBL 스위치죠. 램프도 있는 거. 판넬에서 왔던 그 전선을 결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선 작업은 다 됐어요. 자, 이제 프로그램을 짜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 해당 마스터 K 프로그램인데, 자, 이 프로그램으로 하기엔 좀 시뮬레이션도 하는 게 어렵고 해서 XG5000으로 가서, 자, KG 윈 파일 열기. 자, 마스터 K를 프로그램을 이렇게 XG5000으로도 열 수가 있어요. 변환이 되고 또 같은 LS4라서 호환이 됩니다. 보통 이제 마스터 K를 SGT 최신 PLC로 교체할 때 이렇게 변환을 해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마스터 K 프로그램을 변환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고, 자, 이거는 제가 프로그램을 짠 건데, 짠 거를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얘를 원래, 자, 이게 요 라인을 제가 만들었어요. 새로 넣은 거죠. 일단은 이거를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자동 조건은, 저 물라인 자동 조건은 투입 컨베어가 있거든요. 조금 수정된 게, 투입 컨베어가 돌고 7초 후에 물라인도 같이 놓고, 투입 컨베어가 꺼지면은 이제 물라인도 같이 꺼지고, 그렇게 이제 자동을 넣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P5F 있죠. 수동으로 돌릴 때는 P5F를 한 번만 가동하고 눌렀다 떼면은 요 헤러로 인해서 P9A가 출력이 들어오죠. 아까. 그래서 물라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P5F를 한 번 더 눌렀다가 떼면은 꺼지고. 자, 그죠? 스위치 하나로 온오프 할 수 있는 그러한 헤러입니다. 추후에 요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PLC 교육 관련된 이제 거기서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P67 요게 이제 투입 컨베어가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자, 임의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P67 코일을 강제로 살려보는 거예요. 자, P67 살면은 7초 후에, 그쵸? 물라인이 들어가고. 자, 5658 요거는 영상에서 이제 담당자가 말씀드렸던 어떤 하이 접점입니다.
하이가 어떤 제품 된 거 하이가 하나 들어오면은 이제 물라인이 죽는 거예요. 물라인이 다 죽는 거죠. 자, 원래면은 요 컨베어 라인도 안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 저건 강제로 살기 때문에, 그건 회로는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넣고, 지금 강제로 살렸기 때문에 P67은 계속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땄습니다. 스위치 하나로 온오프 제어하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도 P67이 돌 때 7초 후에 물라인 같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프로그램을 영상에 봤던 것처럼 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 짜고 테스트 중이죠. 작업자가 위에서 스위치를 눌러보는 거예요. 예. 불 들어오죠? 네, 된다고 하죠. 예. 걔는 이제 램프가 불 들어오면은 이제 물라인이 살았다고 보면 돼요. 자, 물라인이 온오프 되고 있고, 자, 컨베어를 끄면은, 투입 컨베어를 끄면은 물라인 정지. 컨베어 가동 후에 시간 7초 후에 시간이 있어요. 물라인이 가동됩니다. 예, 불이 들어왔고, 불이 들어오면은 물라인이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같은 릴레이 접점으로 이렇게 썼잖아요, 램프랑 도면상. 요 시간에 다시 스타트하면 됐습니다. 네, 야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얘는 웬만하면 안 건드는 게 나을 네, 거예요. 작업은 다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